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인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요? 추석 전주에 굉장히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파에서 아직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님의 계좌 상황이 좀 궁금한데 올해는 A계좌 같은 경우는 2억 8천, 사실은 3억을 찍는 게 목표긴 하거든요. A계좌, B계좌 합쳐서 총 3억 5천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목표인데 9월 달에도 물론 수익은 내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수익 인증을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엔 잘 나갔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1% 정도, 보통 한 종목에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3%인데 6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2번 매수 매도를 한 겁니다.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6% 정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당 1,0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실적주죠. HPSP도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실적주,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되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수익 인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지만 영상으로 공개한 거는 올해 한 4월 5월부터잖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테마주와 좀 혼재돼 있었고요. 요새는 대부분 사실 실적주입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실적주가 없지만 아이센스라든지 윤성 FNC라든지 뭐 이런 종목으로 대부분 다 실적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실적주 중심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확실히 손절을 한 종목들이 좀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9월 15일, 16일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문제는 20일서부터 폭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18일부터는 좀 비중을 줄여가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사실 가만 떠올려 보면 작년에도 9월이 상당히 장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1월 손절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도 9월 넷째 주, 다섯째 주 2주간에 1억 가까이 손절한 거거든요. 올해도 하필 9월 마지막 주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추석의 전이기도 하고 매번 반복되는 현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내년이라면 9월 초부터 비중을 줄일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패턴은 분명히 있거든요. 주식에서 9월 20일부터 이렇게 손절이 시작하게 되죠. 안내, 뭐 미스터블루, 사실은 미스터블루도 그렇고 테마주긴 해요. 미스터블루나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약간 일정 부분 테마주긴 해도 그래도 좀 끌고 가면 괜찮을 만한 재료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네이버 웹툰 재료라든지 이런 걸로 미스터블루를 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은 제가 그때 전제했었던 게 9월 18일, 19일 때 삼성전자가 지금 정배열 초입이기 때문에 정배열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9월 18일, 19일 이틀 동안의 상승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정배열이 되면 반도체 업황을 보시면 된다. HBM이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ARM 상장도 첫째 날에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봤는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측을 한 부분이 이날입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해서 정배열이 되려는 직전에 제가 사실 예측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 상황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6% 장대 양봉이 떴었던 HBM 재료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물론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악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FOMC 회의가 사실 정점이었거든요. FOMC 회의 이후에 모든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하면서 삼성전자 차트가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시총 대형주가 무너졌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아주 그냥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수준 정도의 폭락이었었고요. 반도체가 상승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월화 상승해야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예측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반도체 실적주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거 종목이 안 맞았네, 못 갔네 정도로만 보신다면 정말 주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0일선을 이탈한 상태라서 상당히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거의 한 6개월 만에 이탈을 한 거거든요. 돌파하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200일선을 이탈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만큼 추세는 현재는 무너진 상태다. 부정할 수는 없고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한다면은 상향 추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긴 어렵다고 보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좀 괜찮게 나왔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 소식들이 좀 들려온다면은 횡보를 거쳐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도 조심을 해야 된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될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으시면 네, 항상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의 차트를 매일매일 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요. 시총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업황의 추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종목들을 매수매도 하진 않습니다. 이 종목의 아랫단에 있는 중형주나 소형주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대형주는 주가가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골든크로스인지 데드크로스인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순위를 가져왔고요. 11위
1위인 기아자동차까지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기아자동차가 최근에 시세가 괜찮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재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오히려 역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역배열로 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횡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반도체의 업황은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 있었는데 LG화학이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역배열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 121 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는 완벽한 역배열입니다. 그만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배터리들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그나마 강했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현재 데드크로스 직전에 있습니다. 배터리 중에서 가장 강했었던 포스코 그룹주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완벽한 역배열입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배터리는 현재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정도가 되겠는데 셀트리온도 시총 10위에서 순위가 밀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배열. 나머지 그럼 뭐가 남았냐? 현대차와 네이버, 기아 이렇게 남았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전장이고요. 네이버는 인터넷 업종이죠. 인터넷 업종도 역배열은 아니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약하다는 거고요. 같은 인터넷 업종인 카카오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종목을 보냐? 현대차를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업종인 기아자동차도 보시면 거의 똑같은 차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업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탑다운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다 보는데 걸린 시간 1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분만 봐도 배터리 안 좋구나, 제약바이오 안 좋구나,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있는 전장은 그나마 골든크로스 직전이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다른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전장 업종을 봐야겠죠. 그러면 전장 쪽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장의 초대형주보다는 대형주 또는 중형주, 소형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윗단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기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정배열 굉장히 좋은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글로비스도 골든크로스를 거쳐서 정배열 초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위아도 골든크로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만으로 뽑는다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을 뽑을 것 같고 하나 더 뽑으면은 화신인데 화신은 사실은 5월달, 6월달에 상당히 많이 픽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반토막이 났어요. 실적 시즌 이후에는 그 정도로 빠질 만한 실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대납품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종목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배열이나 골든크로스 종목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정도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전장이긴 한데 테마주긴 해서 사실 추천하진 않지만 공부 차원에서는 괜찮은 차트를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만으로서 매매하진 않거든요. 전 절대. 재무제표는 그럼 어떻게 돼가고 있나? 현대모비스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만으로 보면은 2021년 41조, 22년 51조, 23년 60조 3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20조, 20조, 24조로 올해는 더 올라갔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도 소폭이라도 좀 개선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3분기, 4분기 남은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꺾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전장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도 좋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번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1위부터 11위까지 중에서는 전장이 괜찮은 차트를 그려가고 있고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에는 최소한 전장 쪽을 꼭 한 종목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